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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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타이밍 좋게. 네, 두 번째 나오니까 조금 더 긴장이 풀리시죠? 네, 이제는 똑바로. 아니, 첫 회도 똑바로 하셨어요. 네. 저번 시간에 굉장히 네. 활동력 있는 말씀, 그다음에 네,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 해주셔가지고 되게 신선했어요. 네, 청취자분들 다 지금 노트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버노트라도. 좋습니다. 아, 제가 그 박진희 강사님 처음 만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 7회 정리력 페스티벌에서 네. 정리력 강의하러 갔다가 처음 뵀던 걸로 그죠. 기억하거든요. 네. 그 베리굿 정리 컨설팅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목 타이틀은 음. 베리굿 정리 컨설팅의 교육 서비스 본부의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장님이시군요. 본부장님이시네요. 본부원은 없고 혼자 본부장하고 이제 미팅은 대표님이랑만 하는. 네. 아, 본부원이 없다는 게 좀 재밌어요. 네. 저도 그 루샤님처럼 네. 그 하루 15분 정리의 힘, 네, 그 책이 이제 계기가 된 거였죠. 그렇군요. 육아휴직 기간에 우울한 그 어. 산후 우울증을 맞아요. 달래기 위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그 책을 어느 날 딱 읽게 된 거죠. 읽다가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필이 딱 되게 정말 오랜만에, 원래 책을 잘 읽지도 않지만 책을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뭔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다. 내가 뭔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고 평생 그리고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거다라는 생각에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딱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윤커님께서 윤선현 정리 컨설턴트님께서 1대1 시간 정리 컨설팅이라는 거 하셨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 강의인데 2시간 동안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오, 그런 거 이제 냉큼 신청을 해서 네. 갔죠. 쫓아가서는 일단 책을 이렇게 딱 뒤밀고 사인부터 하세요. 그때 저자 사인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라고 하면 뭔가 되게 네. 막 딴 세계 사람 같았는데 그냥 내 코앞에 1대1로 저자가 앉아있고 첫 사인을 사인 받고 작가. 뭔가 그래서 뭔가 되게 뿌듯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시간 정리는 됐고 그냥 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궁금해서 왔다. 그러셨구나.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너무 이거 하면 뭐 해요? 저돌적이야. 네, 2시간 동안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지금도 그러시는데 이렇게 노트를 딱 꺼내서 이제 그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짭이 하려면은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정리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라는 걸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쫓아 들어가서 컨설턴트 자격증을 따고 네. 근데 당장은 그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좀 더 급해서 일단은 이제 조용히 복직을 했죠. 그래서 회사로 다시 돌아가서 네네. 일을 하다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주말 엄마였거든요. 평일에는 이렇게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좀 멀어갖고 저희 집은 사당인데 시댁이 연신내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출근하려면 새벽에 나가야 되고 밤 늦게 들어오는데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안 돼서 주말에만 아기를 봐요. 그러니까 평일 저녁이 좀 프리했어요. 주말 엄마. 네, 그래서 평일 저녁에 뭐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연구 모임도 했었고 뭐 그런 거에 이제 계속 나가게 됐죠. 그래서 계속 그런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또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기간에 또 다시 이제 우울해질 때쯤 정리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 난 컨설팅보다는 강의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강사 양성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그래도 바로 또 뛰어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걸 알려야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리게 된 게 이제 강의가 거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력도 또 전파를 하셨군요. 그쵸. 간증이 정리도 정말 시작하셨네요. 좋죠. 정리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쯤 돼서 이제 윤커님께서 같이 교육 쪽으로 스카우트 해보자. 되셨네. 시작해서 이제 저를 걷어주셨네요. 아니 꾸준히 쫓아다니니까 뭐가 되긴 되네요. 꾸준히 전 조금만 연락을 쫓아다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쫓아다니면서 같이 뭔가를 하고 네. 뭐 치맥 생각나시면 연락하시고 네. 같이 치맥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하다가 네. 네.
재밌어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았나 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활동하셨던 얘기 들어보면은 전공이 화학 전공으로 돼 있으셔가지고 네, 네. 전공과는 다른 강의를 또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약간 좀 전형적인 이과 원래 체질이에요. 음. 고등학교 때도 이과로 갔고 대학교를 자연과학부로 들어가서 전공을 이제 화학 전공으로 선택을 했고 심지어 물리화학 석사까지 였고 저희 실험실은 원래 레이저 분광학 하는 실험실이었고 저는 계산화학이라는 것도 좀 했고 또 저희 실험실 그 홈커밍데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다 물리화학 교수님들이 막 우글우글 하시는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회사로 입사를 한 게 이제 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거의 10년 좀 안 되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뭐 중국으로 2년 정도 파견도 나갔다 왔었고 그래서 엔지니어죠. 그때는 반도체 엔지니어를 했을 땐 되게 저는 엔지니어가 천직인 줄 알았어요. 어쩐지 그 씩씩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서 나왔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라는 네. 공정이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야간 근무도 들어가야 되고 새벽에도 막 전화가 와요. 막 새벽 3시에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막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요? 막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딱 전화를 끊었는데 그 전화 끊은 날 갑자기 뭔가 확 올라오면서 이게 엔지니어지. 이런 생각. 이거거든. 반전다. 네, 또 열정이 또 올라오셨군요. 거기서. 나는 진짜 엔지니어가 천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엔지니어를 계속 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제 그 여자이고 엄마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회사가 좀 아침 일찍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니까 밤 늦게 와야 되고. 네. 근데 신랑도 회사가 24시간 돌아가는 그 LCD 공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일을 해서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서로의 고충을 잘 알고 그런 쪽에서 이해하는 건 좋았는데 둘 다 새벽까지 출근했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둘 다 계속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너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음. 이거를 끝까지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네, 갑자기 또 공감되면서 슬퍼지네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약간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네. 받거나 그럴 때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강의지만 그때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은 거기서 오는 희열감? 이미 좀 갖고 계셨네요. 그 적성과 소질로. 네, 그렇죠.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는데 그 회사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회사였고 뭐 출퇴근이 조금 자유로운 회사여서 옮기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그 회사도 이제 그만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가 내 평생에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남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 뭔가 이렇게 딱 알려줬을 때 맞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반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배워서 남 주는 스타일. 그다음 주면서 제가 오히려 그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제일 많이 배우죠.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강사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 강의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꽂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지만 그거를 혼자 알고 있지 못해서 알려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리 강사 양성 과정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정리력이라는 주제로 하고 그 정리는 뭐 보통 정리하면은 보통 그냥 뭐 공간 정리, 뭐 집 정리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정리이긴 하지만 어떤 기업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가요. 그래서 기업에 가면 뭐 공간 정리, 시간 정리, 생각 정리 그리고 관계 정리까지 같이 들어가요. 공간은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시간 정리는 뭐 시간 관리하는 법 그다음에 생각 정리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버노트 얘기가 들어가죠. 생각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에버노트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관계 정리에서는 이제 사람 간의 관계 회사 생활도 꽤 해봤고 이런저런 모임도 많이 나가봤고 그런 관계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관계 정리에 대한 좋은 예가 되겠다라고 싶었던 게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였죠. 다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 하나로 묶으면 이제 정리력이라는 강의고 네. 정리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생각 정리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죠. 그 강사님의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자다는 아무래도 아이 키우시는 엄마분들이 많이 듣고 계세요. 강사님도 아이 엄마시라고 하셨고 네. 육아하시면서 또 에버노트로 또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네, 얘기도 들었고 해서
어떻게 육아를 하시면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신지 그 비결이 알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워킹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면서 되게 죄송한 게 되게 많아요, 왠지. 그러니까 진짜 워킹맘들은 육아도 되게 많이 집중을 하시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육아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평일에는 육아를 잘 많이 케어를 못해요. 그럼 짝퉁 워킹맘이신 건가요? 누가 반업주부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아, 전업주부 전업과 말고 반업. 반업. 워킹맘 반업주부라는 아.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들을 참 잘 만들어내요. 네, 그러게요. 이소영님께서. 아. 네, 어쨌든 저 혼자서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걸 맞아요. 하려면 저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저희 가족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시부모님들께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그 순간부터 계속. 지금은 아예 저희 집 근처로 저희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5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죠. 와. 맹모 3천 지금. 저희 때문에 이사도 오시고 네. 네, 그전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아이가 둘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그쵸. 힘들겠다라고 예, 예. 하면서 이제 오셨고 저도 어차피 이제 짭을 바꿔서 음. 저녁 때는 같이 케어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저녁에 강의가 많고 행사가 많다 보니 여전히 평일에는 워킹만 하고 네. 주말만 엄마 모드.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 워킹 맨날 주말맘. 페이스북 보면 맨날 주말은 엄마 아, 모드라는 맞아, 말을 맞아. 맨날 쓰고 있죠. 네. 시부모님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아버님, 아버님, 진짜 대놓고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몇 번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표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오글거리고 쑥스럽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네,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테레비를 봤는데 테레비에서 그 요리하시는 빅마마 있으시잖아요. 아, 네. 혜정 네. 네. 그분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방송을 보셨대요. 근데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신랑분이 의사 집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혼수를 진짜 빡시게 해서 가셨대요. 가셨는데 근데 신혼 초에 되게 그때 뭐 레지던트였나? 아무튼 수입이 별로 없었을 상태였는데 시댁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지어 분유가 좀 모자랐는데 아이에게 분유를 더 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울어서 더 줘야 되지만 분유값이 모자라서 그 우유를 한번 타고 나면 이렇게 우유가 묻어 있잖아요, 분유가. 그래서 거기다 물을 타갖고 이렇게 해서 애를 더 줬다만 해서 갑자기 막 소름이.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막 되게 눈물이 난다, 지금도. 물론 돌아가신 이후에 되게 많은 유산을 남겨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시댁에서 일절 도움을 안 주더래요. 독립심을 길러주시려고 그랬는데. 네, 되게 강하게 키우시려나 본데 아무튼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자기가 정말 세상을 내다보려면은 한 담벼락에 매달려서 벽돌 2장 정도만 깔아주면은 내가 거기를 세상을 빼꼼히 내다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해주셔갖고 나중에 아무리 많은 유산을 주셨어도 그게 아직도 그 생각이 시절이 난다. 자꾸 그게 떠오르시는구나. 되게 속상하다라고 그런 방송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거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의 벽돌은 내가 깔아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어떻게 되게 명언이시다. 너는 너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그때 나가서 열심히 하라고. 감동적이세요, 어머님. 그때 그거 듣고 되게 진짜 뭉클했었어요. 근데 또 쑥스러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늘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럼 어머님 말고 또 감동 주는 가족은 누가 있을까요? 뭐 일단 짝꿍. 신랑도 되게 많이 도와줘요. 네. 이런저런 뭐 속상할 때도 있지만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죠. 힘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서방이고. 짝꿍 서방.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행동대장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그 행동대장으로서 도전하고 계신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그 세바시 액트라는 거를 좀 더 활성화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바시 한 편을 보더라도 그냥 보고 감동 이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액션 아이템 같은 거를 뽑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강연을 봤는데 예전에 정선희 씨 세바시를 보게 되면은 뭐 하루 3줄 일기를 써보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듣고 그래 쓰면 좋겠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써보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어봤어요. 책을 읽으셨어요. 그 번역을 정선희 씨가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세 줄 일기를 쓴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음. 딴 일기로 바뀌었는데 딴 저도 일기. 이제 감사 일기 쓰다가 세 줄 일기 쓰다가 지금 네, 딴 일기를 보물 열심히 일기 보물 일기 쓰다가 아무튼 계속 일기 일기는 되게 꾸준히 쓰시는군요. 네, 길게는 안 쓰지만 매일매일 그쵸. 자기 전에 해야 되는 미션처럼 뭔가를 음. 하고 있는데 되게 바람직하시네. 지금 박진희 강사님 강의 들으면서 강의? 정말 강의 같아요. 강의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세바시를 보면서 운 적도 많고요. 되게 네. 감동받은 네, 게 되게 네, 많았는데 저도 그냥 공감하는 부분이 그냥 보고 그때는 되게 감동받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 연사님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얘기였는지도 어렴풋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뭐를 하고 있냐 메모를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세바시 동영상을 보고 그때 포인트가 뭔지 적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적고 이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본격적으로 이미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세바시 액트를 이미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선배님이 계셨군요. 그걸 하다가 그 제이라이프 스쿨 이민호 대표님의 네. 특기에 대한 걸 보고 네. 너무 좋아서 저희 엄마도 여자다에 네, 네,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알려주고 몇 회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네네. 카톡으로 특기가 보내주시고. 그 특별한 기쁨. 네, 맞아요. 특별한 기쁨 너무 좋은 말씀. 제목이 그걸 거예요. 특기의 다른 뜻을 아시나요?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올렸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팟빵 다운로드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유튜브 채널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유튜브. 네. 네. 그 얼마 전 포스팅에 대학 때 동아리로 만났다가 다시 애엄마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어떤 동아리 활동하셨는지 궁금해요. 보기엔 좀 약간 날라리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아. 이어트하고 과거형인가요? 아니죠.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CCC라는 네.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 안에 있는 찬양 선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난 그분은 그 당시 그분은 이제 간사님이셨고 그 찬양단에서 보컬, 싱어를 하시는 분이셨고 아.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그때 약간 휴학 중이었는데 이제 그 찬양단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CCC도 좋고 또 찬양단도 좋은데 또 행동하셨군요. 노래도 못 부르고 아. 악기 다룰 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뭔가 도와는 드리고 싶고 해서 FD로 그러니까 FD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휴학 중이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제가 FD 할게요라고 쫓아 들어간 거죠. 제가 뭔가 만드는 데는 정말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뉴라이프라는 선교단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최초의 처음이자 마지막 저 뒤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FD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선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군부대나 이런 데 위문 공연을 가거든요. 교회나 기관 같은데.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가사를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사를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되게 나이 공개가 돼버리네요. OHP 네, 필름을 이거 다 이제 알아들으시잖아요, OHP. 오버헤드 뭐 그거를 필름을 이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아, 가사를 기억나네요. 띄워주고 네. 하다가 또 그 CCC 안에 호산나라고 율동하는 그 집단이 또 따로 있어요. 소모임이. 제가 그 또 소속이기도 했어서 네. 율동곡이 나오면 그 옆에 있는 분한테 툭툭 쳐서 이것 좀 이렇게 맡겨드리고 앞에 나가서 이제 율동을 하고 그랬죠. 네.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 이동하시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하면 좀 오글거리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분부대로 가게 되면 이제 수백 명의 네. 신병 교육대 막 이런 데 가면은 수백 명의 그 네. 까만 군인분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대단하신데요. 혼자 가서 거기서 이제 철판은 다 깔아서 네. 이제 뭐 몇백 명 있는 데서 강의하는데 떨리는 건 없어요. 그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 앞에 준비되신 있는 분이었네요. 이 OHP 띄워주는 것도 이미 지금 세바시 자막에 원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묻어갈 수 네. 있겠네요. 괜찮은데요? 헛된 경험은 없는 네. 겁니다. 아, 이건 좋은데요? 이력서에 한 줄 엮어야겠다, 쓰세요. 엮어야겠다. OHP 사용.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꿀팁. 저는 사실 그 올려주시는 세바시 강연 후기도 되게 네.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정말 이 강연은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됐고 내 인생 강연이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그죠. 하나를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았던 거 뭐 이렇게 하나를 뽑으라 그러고 뭔가 뭐 이게 살아가면서 멘토를 고르라고 할 때도 뭐 한 명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세바시 강연을 보다가 그때 구글의 조영민
부장님의 강연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요. 멘토 풀을 작성해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를 한 명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각각의 역량별로 멘토를 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이제 리스트를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에 관련된 그 멘토 리스트 중에 1위가 고릴라였어요. 네.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네. 뭐냐면 도로가 있는데 길거리에 고릴라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장 고릴라가 딱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무리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다른 차량들이 모두게 가운데 딱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와. 무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나가. 이게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제 리더십의 1위는 이제 고릴라로 고릴라다. 하고 저희가 이런- 고릴라한테 졌네요, 사람이. 열심히 배우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세바시 어. 강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게 좋고 저 부분은 저게 좋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여러분도 만약에 세바시에서 어떤 걸 듣고 싶냐 그러면은 일단 세바시라고 치고 그다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육아하면 육아, 독서하면 독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네. 관련된 게 같이 키워드 뜨거든요. 검색. 네.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그때 자기에 맞춰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 강연만 여쭤봤는데 이 검색어까지 그래야지. 알려주는 역시 친절함과 뭔가 꼭 알고 싶은 게 혼자만 알고는 못 있는 성격이 정유 이번에도 나왔네요. 그 올챙이, 달팽이 분양 뭐 이런 거 키우는 주말 아주 엄마. 다양하신. 네. 근데 사실 엄마들은 그런 거 키우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네, 네. 잘 키우시는 비결? 저도 힘들죠. 근데 요즘에는 네. 유치원에서 자꾸 줘요 그걸. 자꾸 보냅니다. 네, 유치원에서 그냥 뭐 올챙이가 잘하는 거, 이거 뭐 영상을 본다거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하게. 실제로 네, 올챙이를 갖다 줘요. 키워보라고. 그 개구리 네. 되면 어떡해요? 개구리가 됐어요. 네, 이미 막 처음에 되게 금방 되더라고 생각보다 아. 며칠 아닌데 갑자기 뒷다리가 딱 나오더니만. 뒷다리가 쑥.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진짜 앞다리는 정말 하루 만에 뽕 뽕 튀어나오듯이 나오고 네. 꼬리가 점점점 짧아지더니 얘가 막 물통 같은데 넣어놨는데 벽을 막 기어 올라오고 아. 있고 막 해서 금방 관악산에다가 개구리가 됐군요. 방생하셨네. 네, 그죠. 그러셨구나. 달팽이는 어때요? 달팽이도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또 보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해서 네. 아이가 하면서 베란다에다가 햇빛 쨍쨍 놔두는 데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데려온 애는 말려 오, 죽었거든요. 맞아요. 아. 달팽이. 약간 좀 수분이,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친구가 친구네 집에서 또 달팽이를 키우는데 그 그 두 마리가 해갖고 이제 알을 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래 해서 받았는데 걔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또 알을 깠죠. 근데 이게 달팽이가 이제 자웅동체잖아요. 네. 한 마리만 있으면 안 되지만 두 마리가 있으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암컷이 됐다 수컷이 됐다 하면서 둘이 각각 알을 까요. 그럼 어마어마하겠네 알이? 각각 100개씩 정도 까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셀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둘째가 잘못해서 이게 다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흙을 갈아줘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달팽이를 그래서 알게 골라내는데 되셨군요. 옆에서 첫째가 이렇게 하나 둘 세더라고. 그래서 몇 개 세다 말지 했는데 끝까지 세는데 177마리가. 와 대박이다. 세상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달팽이 이게 우리나라 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많이 커요. 아이 손바닥만하게 커요. 크면은. 되게 세상에. 크네요. 네, 근데 이게 식용 달팽이래요. 아. 근데 우리나라 종이 아니라서 밖에다 방생하면 안 되는 방생하면 거예요. 안 되는 생태계 거. 파괴가 있어서 네네. 방생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정 못 키우겠으면은 삶으세요라고 얘기를 한대요. 달팽이 요리? 요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잔인하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네. 종이 아니라서 방생을 하게 되면 맞아요. 일단 걸리면 벌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실도 나갔다가 처음 알았어요. 네, 놔줬다가 이제 생태계 파괴할 수도 있으니 황소개구리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아니 막 안 되면 삶아라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둘이 막 앵겨 있는 거 보고 서방이 바로 카톡으로 이제 삶아야 될 땐가. 혹시 달팽이 분양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집 근처에 홈플러스를 네. 갔는데 거기서 달팽이를 팔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슬쩍 물어봤어요. 제가요. 음. 처치곤란해서 그런데 혹시 여기다 주면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파실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거기서 또 팔 수는 없고 대신 거기 수저 같은 데 넣어놓고 무료 분양을 해줄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빛이 좋은 보였습니다. 방법. 네, 그래서 해결 방법 네, 찾으셨네요. 이번에 찾았어요. 그래서
원래 몇 마리 드리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막 페이스북에 이런 데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하면서 달팽이 분양합니다. 무료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육이 분양을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올려주셔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여쭤본 네.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살 길이 좀 아. 생겼어요. 저도 아들 키우면서 정말 장수풍뎅이, 햄스터니 네. 어쩔 수 없이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정말 공감이 되고 힘들어요. 장수풍뎅이도 그렇게 이 새끼를 아 진짜요? 근데 이 장수풍뎅이 다 컸을 땐 괜찮은데 애벌레. 애벌레였을 때 그게 너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팽이는 귀엽기는 한데 네, 그래서 씩씩한 가족들한테 자꾸 데려가라고 막 우리는 막 그걸 한번 잡으려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씩씩한 친구 가족이 와가지고 손가락을 턱턱 잡으면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완전 감사했죠. 진짜 감사하죠 그러면. 네. 덕분에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들었고 네. 청취자분들이 좋은 팁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교육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좋아하죠. 네.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엄마들에게 오랜 회사 경험도 있으시고 또 경력 이동도 해보셨기 때문에 또 전공과 또 사뭇 다른 일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셔서 엄마들한테 좀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책도 좋고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지. 네. 일단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기승전 세바시를 열심히 자기가 관련된 분야가 있으면 그 네. 분야에 찾아서 세바시 강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 관련된 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꿀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엄마잖아요. 네. 네. 엄마도 여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는 다 엄마이니까 그래서 엄마를 위한 책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박재현 선생님의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희랑 책이요. 통했는데요. 아, 네. 저희 이거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서 이번 주 아니고 지지난주에 한번 그래서 저희가 박지훈 대표님한테 저희 소개했다고 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인분께 연락을 해서 박지훈 대표님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지인분께 링크 연락해서 퍼서, 링크를 드리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정말 고맙게 보내드리고 운전하시면서 잘 들었다는 대답까지 들었어요. 제가 한 번 더 통했네요. 퍼봐야겠네요. 네. 책을 걸어서. 오늘 찾으실 거 많으신데요. 네. 여러분 책을 걸어드릴게요. 네. 그 아니, 책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앞부분은 이제 엄마들을 위한, 뒷부분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재현 쌤이 얘기하시기로는 이게 그 좋아하는 파트가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나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 전이면 뒷부분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있고 아이들이 말도 좀 하고 막 이럴 경우에는 뒷부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엄마들은 앞부분에 이제 공감을. 엄마들을 자신들을 찾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네. 파트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에 파트가 되게 좋았고요. 아무래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위로가 됐고 그죠.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네네네. 눈물도 되게, 흘렸고 아무튼 되게 좋았던 책이었어요.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책이네요. 어떤 일을 하던 그러니까 뭐 일을 시작을 하던 어떤 새로운 분야에 가도 어쨌든 엄마라는 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정말 맞아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박진희 강사님 계속 뭐 달팽이도 가져오고 뭐 유치원에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가 궁금해요. 네. 그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엄마 방송 목소리다 듣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들 또 칭찬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단 저희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 때는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도 좀 저학년인 경우에 테스트가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어보면 된대요. 아하. 그래서 아이들한테 넌 언제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언제 엄마 아빠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어?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언제 엄마 아빠 때문에 제일 속상했어?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나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 봐요. 엄마가 사주는 인형도 있고요. 아빠가 사준 컴퓨터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의 사랑의 선물. 언어는 선물인 거고 아니면 어떤 아이는 아빠가 맨날 저랑 레슬링도 하고요. 술래잡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맨날 안아줘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스킨십. 그리고 뭐 엄마랑 아빠랑 맨날 주말마다 영화도 보러 가고요. 놀이공원도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밤마다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 뭐 이런 거 칭찬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인정하는 말. 그다음에 엄마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요. 네. 뭐 저를 위해서 빨래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첫째한테. 그래서 첫째 이름 하율인데 하율아 너는 언제 엄마 아빠가 널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무서울 때.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5가지 이유가 왜요? 무서울 때, 그러니까 뭐 생각나고 귀신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 근데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오지선다 안에 안 들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창의적인가? 내 딸인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면서 아무튼 제가 되게 많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맨날 저녁에 늦게 들어가도 잠결에도 제가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파고들고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 찾아주고 그렇게 무심해도 늘 엄마라고 일단 불러주고 그리고 늦게 들어가도 둘째가 이제 5살인데 늦게 딱 들어가면은 어느 날 안 자고 있으면은 저쪽에서부터 막 달려와요. 달려오면서 엄마 내가 보고 싶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제일 예쁠 때네. 약간 손잡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할 말은 다 하거든요. 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잖아. 막 이러면서 말투가 약간 그래. 뭐뭐 했잖아. 아, 귀여워.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할아버지 보면 할아버지 보고 싶었잖아. 제시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짠하잖아. 아무튼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못 놀아주는데 그래도 끝까지 엄마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늘 엄마 좋다고 얘기하고 네. 힘들 때 아플 때 늘 엄마 찾아주는 게 정말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내 평생에 이런 사랑은 다시 못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온전한 사랑. 그렇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질문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엄마가 화를 내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대답 들을 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화도 냈는데 막 이러면서. 그 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아,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사랑의 언어가 네, 뭔지를 네. 알 수 그런 걸 있다는 알 수 것도 너무 좋은 팁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테스트를 디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언제 가장 좋았어? 언제 가장 싫었어? 뭐 이런 거 대화를 일단 많이 해야죠. 그리고 화를 막 낼 때 그때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여러 번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부분이 싫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해 달라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침이군요. 네네. 기승전 사랑의 언어고. 너무 너무 좋고 그러면 아까도 좀 고르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번엔 인생의 책, 감명 깊게 읽는 책 그러면 한 권이라고 하니까 어려우시니까 몇 권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강의하는 네. 분야이고 강의의 길로 접게 된 하루 15분 정리의 네. 윤커님의 책. 그 밥 책. 한 번 사주셔야겠네요. 근데 제가 늘 얻어먹고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한번 사겠습니다. 윤커님.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강의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네. 이게 저의 인생을 되게 많이 바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 또 나오시면은 또 게스트분한테 꼭 묻는 말이 있어요. 현재 인생 키워드 3개는 무엇인가요? 네. 아, 하나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3개가 한 거예요. 3개도 좀 어렵더라고요. 마치 근데 뭘 버려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키워드는 어렵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액트. 음. 일단 약간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근자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액트라는 단어가 제일 땡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먼저 좋지 않으면은 그 내용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제가 일단 좋아야지만 이해가 돼야지만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머지는 막 에버노트 뭐 이렇게 막 할 거 많은데 어차피 다 싸잡아서 이제 하면 정리. 정리되네요. 네. 공간 정리, 시간 정리, 생각 정리, 관계 정리, 모든 정리. 네. 그래서 액트, 진심, 정리 3가지. 네. 아까 그 지난 편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받아들이는 그쵸,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진짜 게스트 한 분 한 분 인생 키워드가 정말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액트는 액션맘님이 하셨던 거 생각나네요. 네. 두 분 성향 참 비슷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도 궁금합니다. 꿈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좀 그 강의로 뭔가 남들을 위로를 해주고 싶을 때 편하게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어딘가에 뭐 쫓긴다거나 시간에 쫓긴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쫓긴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걸 했을 때 많이 듣는 게 그거거든요. 막
네 거부터 해. 아니, 지금 너부터 챙겨. 네 일부터 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런 게 좀 평안해야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뭐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아, 그런 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여유. 네, 그런 여유가 너무 큰 꿈인가요? 아니에요. 되게 아름다운 꿈인데요. 이거 지금도 있으면 충분히 네. 알고 있는 거 나눠주셔서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하게 하고 계신데. 좀 더 마음 편히. 네. 자, 이제 끝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저 소개할 때 네. 제가 소개할 때 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호날무시고 그 나머지 하나를 아껴둔 거죠. 이제 이 순간에 쓰려고. 네. 그때 하나 말 안 했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네, 모르실까봐 혹시 다시 돌려서 들으시면 네,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흐리릭만. 네, 그 나머지 하나가 알쓸 신잡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네네. 지금도 유행한가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인데 원래는 이제 그거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인데 저는 알아두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신기하고 잡다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쓸신잡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음. 혹시나 그 중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걸려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가는데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편하게 컨택을 해주시면 네. 제가 알면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모르면은 찾아서 네. 혹은 제가 되게 세바시 하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인맥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들 맞아요. 되게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제가 도움을 좀 물어보거나 하면 되게 오케이 해주실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제가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멋지시네요. 궁금하시면 네트워크의 신. 신까지는 아니고요. 네. 박진희 강사님 비전처럼 강사님의 꿈을 엄마도 여자다가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주셨고 아이들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그 가족들의 힘, 그다음에 사랑의 힘, 그다음에 남한테 나누고 싶은 힘 이런 것 때문에 그 박진희 강사님이 살아가시는 그런 힘이 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